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본부의 김도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레드의 높은 시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제목에 다소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픈,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다소 길지만 이 문구가 레드의 높은 시프트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 레드의 높은 시프트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레드의 높은 시프트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요 연계를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을 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특정 클라우드 벤더의 종속이 아닌 멀티 클라우드에서의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을 하는 컨테이너 플랫폼입니다. 그럼 이제 레드의 높은 시프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이 딱딱한 기술 얘기 하다가 아이유 노래 들으니까 굉장히 릴렉스도 되고 기분도 좋고 계속 이 노래를 감상하면 훨씬 더 좋으실 텐데, 이 노래를 틀은 이유는 제가 도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라는 레드의 높은 시프트의 핵심 기술을 처음 접했을 때 저의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의 옛날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얘기를 풀어가려고 이 노래를 잠깐 틀었습니다. 제가 90년대 말에 웹로직 엔지니어였습니다. 되게 운이 좋게도 국내에 웹로직을 론칭을 하는 세미나 때 제가 데모를 했었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도 굿모닝 하이텍이 레드 비즈니스 파트너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퍼블릭 세미나에서 이 레드햇을 선보이는 자리인데 제가 그 기회를 또 잡게 됐네요. 그래서 90년대 말에 그 웹로직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는데 2000년대 시점이 되면서 서버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거를 기억을 하시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당시에는 2티어나 아니면은 C나 C++ 기반의 미들웨어 이런 것들이 보통 그 어플리케이션 서버군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부터 해서 인터넷 보급이 확산이 되고 HTML, HTTP 프로토콜, 자바, J2E 이런 표준이 나오게 되면서 서버의 판도가 완전히 그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바뀌었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IT 인프라의 가장 일반적인 스택은 웹아스, 단위 서버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클라우드 세상이 됐을 때는 지금 기업은 크거나 작거나 규모의 문제이지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군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클라우드 못 쓸 거야 라는 금융조차도 이제는 클라우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런 환경이 됐을 때는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에 대한 상호 연동성,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특정 퍼블릭 클라우드에 종속이 되지 않는 뭔가의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발생을 했거든요. 요거를 풀어줄 수 있는 컨테이너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술을 처음 접했을 때 예전에 와스가 서버의 판을 바꿨듯이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이 컨테이너 기술이 새로운 판을 만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기업의 기본 플랫폼으로 컨테이너화가 될 거라는 게 머지않아 가까운 미래에 실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어젠다는 우리가 보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많은 중심 과제로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발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레드햇 오픈시프트의 핵심 기술인 도커 쿠버네티스 이 기술을 간단하게 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플랫폼을 얘기할 때 주요 과제로 나오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CI/CD, 데브옵스예요. 요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그러면 레드햇 오픈시프트의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뭐 부서명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로 만드는 것처럼 모든 기업의 핵심 과제인데, 이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역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따는 새로운 방식의 개발, 딜리버리, 통합 이런 기술이 필요로 하고, 플랫폼 따는 기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현대화 또는 클라우드로 인프라를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필요로 하고, 프로세스도 이게 사실 IT의 입장에서의 영원한 숙제죠. 비즈니스와 IT의 간극을 가장 좁게 해서 빠르게 기민성을 확보하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발전에 필요한 요소라고 하죠. 이 컨테이너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 컨테이너가 이 세 가지 영역의 해결 포인트를 제공을 할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전통적인 덩치 큰 어플리케이션을 잘게 쪼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실현이 되는 플랫폼이 될 수 있고, 인프라 측면에서, 플랫폼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 더 나아가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완벽한 호환성, 이식성을 제공을 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고, 컨테이너를 통해서. 세 번째로는 애자일을 포괄을 하는 데브옵스 프로세스,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후에 얘기를 하면서 요거의 현실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드햇 오픈시프트는 도커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오픈소스 프로젝트죠. 이거를 포함하고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과 프로세스를 더 넣어서 패키징을 한 레드햇의 솔루션입니다. 레드햇의 포지션은 처음에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 플랫폼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파스를 구축을 하는 솔루션인데요. IT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하이텍 분야이지만 우리가 일하는 우리 당사자들이 보기엔 이게 엄청난 수공업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아까도 사느냐 빌드 뭐 직접 DIY 이렇게 김성태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엄청난 수작업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산업의 발전이라는 거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지연 요소를 식별을 해서 제거를 하고는 과정으로 발전을 합니다. 우리가 가상화 내지는 클라우드의 이아스를 사용을 하면서 상당한 그런 지연 요소를 제거를 할 수 있었어요. 파스를 통하게 되면 그리고 파스보다도 컨테이너를 이용한 파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 디플로이먼트 라이프 사이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앞단의 엄청난 지연 시간과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이미 레디 상태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를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픈시프트의 핵심 기술인 도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도커는 2013년 파이콘 컨퍼런스에서 그 당시 닷클라우드의 CEO였던 솔로몬 하이익스가 리눅스 컨테이너의 미래라는 세션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아래 URL을 적어놨는데 이 URL 들어가서 보시면 헬로 월드가 완전 오탄한 그 도커 컨테이너가 막 생성이 되는 데모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커의 정의는 컨테이너를 운용시키는 오픈소스 가상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은 요 컨테이너라는 것은 어떤 패키지된 소프트웨어의 유닛인데, 이 유닛에는 OS가 들어있진 않아요.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내지는 어떤 목적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때 얘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 라이브러리, 도구, 코드, 런타임 이런 것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이미지는 우리가 통상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이유는 이 도커 이미지를 실행시켜서 인스턴스화한 프로세스가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통상 도커 컨테이너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 케이스가 되고, 우리가 특히 또 컨테이너를 얘기할 때 VM, 가상 머신과 비교를 합니다. VM은 OS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겁고 느려요. 컨테이너는 OS가 없기 때문에 가볍고 빠릅니다. 경량의 가상 머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사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역할이, 이 컨테이너가 기존의 그 가상 머신이 했던 이아스단의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다른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이아스단을 다 대체할 수 있는 이아스 플러스 파스 전체를 아우르는 솔루션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레디엣을 디플로이하는 전 세계 글로벌 고객들의 80% 이상은 서버 가상화 위에서 돕니다. 그래서 VM을 컨테이너와 비교할 때 이런 비교 포인트는 있겠지만, 실제 구축 인프라 측면에서는 서버 가상화는 기본이고, 그 위에 컨테이너 플랫폼을 탑재하는 게 전체적인 통합 컨트롤 측면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아키텍처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커의 아키텍처입니다. 도커 그 자체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커 이미지를 관리하는 레지스트리, 이렇게 3개 티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단은 도커에 접속을 해서 도커를 핸들링하는 커맨드 라인 명령어 내지는 별도의 뭐 다른 서드파티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리모트 API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커 서버에서는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땡겨와요. 그래서 걔를 실행시키면 컨테이너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저 나름의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먼저 도커 이미지는 이거 만들어지는 유형 자체가 무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스 이미지가 아주 기본적인 그 리눅스를 쓰기 위한 베이스 이미지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 그 위에 어떠한 형태로도 더 올릴 수 있는 레이어드 파일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개의 조합으로 무한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도커 이미지의 가장 큰 장점은 변경할 수 없는 그 형태로 되기 때문에 개발에서 운영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제공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도커 이미지는 도커 레지스트리에 관리가 되고, 도커 레지스트리는 퍼블릭, 프라이빗 모두 구성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깃허브나 도커 허브가 전형적인 가장 유명한 퍼블릭 도커 레지스트리가 되겠고요. 이 도커 레지스트리에 있는 것이 도커 플랫폼에서 땡겨다가 실행을 시키고 그걸 러닝을 시키면 그게 컨테이너로 동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컨셉에 대해서 용어 정리한 거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컨테이너의 가치는 제가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디플로이 측면에서의 발전 요소,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측면에서 어플리케이션 디플로이먼트 측면에서의 발전의 영역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컨테이너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을 하기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존의 전통 방식의 그 자이언트 형식으로 구축이 된 덩치 큰 어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냐? 아니라는 거죠. 컨테이너의 장점이 그 베어메탈부터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 모든 것들의 이식성과 호환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어플리케이션, 덩치 큰 어플리케이션도 컨테이너라이즈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호환성, 이식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얻게 되고요. 컨테이너의 장점인 그 도커 이미지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그래서 개발 환경에서 운영으로 이관할 때 이거의 환경이 달라졌을 때의 문제, 이게 전통적으로 아예 없어지는,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관성 있는 디플로이 해서 안정성을 더 높일 수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애니 인프라 모든 데서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나와서 굉장히 좋은 사상이었지만 저변 확대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사실은 빠르기는 합니다. 2013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보편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선택이 되는 플랫폼이니까 빠르긴 한데, 그거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게 구글입니다.
구글이 쿠버네티스를 오픈소스화 했어요. 2014년도에. 이 쿠버네티스는 구글이 십수년간 내부에 아마 지구상에서 스케일이 가장 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컨테이너로 운영을 했는데, 이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플랫폼으로 볼그라는 게 있었는데, 얘를 쿠버네티스라는 이름으로 오픈소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많아졌을 때 이거에 대한 스케줄링을 어떻게 하고 오케스트레이션을 어떻게 하고 이 미들웨어 측면에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이 역할을 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는데 쿠버네티스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역할로 나온 게 된 거고 시장에서의 검증이 필요 없는 상태인 거죠. 이미 구글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인프라에 대한 이 플랫폼을 핸들링하는 엔진이 되겠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펑셔널리티는 모두 다 검증이 됐다라는 게 되고, 구글은 현재도 일주일에 20억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생성, 배포 관리를 하는데 이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쿠버네티스 아키텍처입니다.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는 마스터와 워커 노드 그리고 클라이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아까 도커와 마찬가지로 핸들링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의 집합인 거고, 마스터는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관제센터 역할을 하게 되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는 것은 워커노드에서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워커노드의 컨테이너들의 집합을 파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도 역시 쿠버네티스 컨셉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정리를 했으니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픈시프트는 기업용 쿠버네티스 플랫폼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도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의 조합으로 오픈소스를 그대로 기술 지원하면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레드햇의 미들웨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보안 강화했고, CI/CD 파이프라인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임베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리자 입장에서의 운영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웹 콘솔을 다 패키징을 해서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발전 방향을 얘기할 때, 그리고 컨테이너 플랫폼을 얘기할 때 가장 화두가 되는 주제, 마이크로 서비스, CI/CD, 데브옵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현재 기업의 IT는 현업도, 그리고 개발자도, 운영팀도 그 어느 부서도 만족하고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덩치가 큰 상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 현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변화의 요건을 빠르게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호기심이 많은 똘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최신 기술도 사용하고 싶고 그 기술에 맞는, 구현에 맞는 새로운 기술도 사용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엔 이미 덩치 큰 하나의 기술로 되어 있는 세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챌린지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워터풀 방식의 개발 방법론으로 구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테스트는 지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통합 테스트,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그리고 개발에는 만나지 못했던 문제를 통합 테스트에서 만나고, 어떻게 넘어가면 이제 운영 이관을 할 때 이게 개발 환경이나 스테이징 환경과 동일한 환경인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서고, 그러면서 리스크를 안고 또 운영 이관을 하면 상당 기간의 또 안정화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게 데이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유기체인 이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한 데이2 오퍼레이션도 끊임없는 리스크를 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개발 방법론 측면에서는 워터풀 방식,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발이 끝날 때까지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자일 방법론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애자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방법론이긴 한데 잘게 쪼갤수록 이 스프린트를 돌리기가 쉽죠.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이 덩치 큰 형태로 디플로이가 된다고 하면 모듈별 애자일 돌리죠. 통합을 위한 애자일 돌리죠. 그러다 보니 어플리케이션 디플로이먼트 라이프 사이클을 줄이기 위해서 애자일을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모순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현실과 타협한 게 프로토타입, 중요 모듈은 애자일, 그리고 대부분은 다시 워터풀 방식,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 상황입니다.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 애자일 방법론의 최적의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 SOA,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와 저는 똑같은 단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아요. 정의가 똑같아요. 근데 SOA에 대해서 막 PT를 할 때는 굉장히 챌린지가 많았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뭉치면 뭐하냐? 그리고 이걸 따로 구분해봤자 리모트 콜 하면서 또 딜레이가 일어난다. 성능 때문에 안 된다라는 챌린지로 인해서 실제로 반쪽의 SOA 아키텍처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능하게 된 게 컨테이너 때문이에요. 컨테이너 자체가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리모트 API 매니지먼트에 의해서 상호 연동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요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애자일을 돌리면 필요한 부분,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바로바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 현업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애자일 메소드를 개발팀에서만 실현시킨다고 해서 이게 기민한 IT가 될까요? 아니죠. 운영까지도 함께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문화와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데브옵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데브옵스를 오해를 해서 이게 개발 쪽이 운영 쪽 롤까지 다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이거는 서로 롤의 R&R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좀 더 각자의 맡은 일에 대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라는 문화를 데브옵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브옵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 데브와 옵스의 각각의 역할이 자동화가 될 필요가 있겠죠.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게 CI/CD라는 겁니다. CI/CD는 Continuous Integration,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인 딜리버리를 위한 자동화 툴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자일, CI/CD, 데브옵스가 마이크로 서비스가 별개가 아니고 우리가 목표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축을 하고 이 구축에 대한 방법론으로 애자일을 돌리고 애자일을 위해서 데브옵스 문화가 정착이 돼야 완벽한 한 세트가 되는 거죠. 이래야 진정한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왜 레드햇이 도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다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 갖다가 쓸 수 있잖아요. 카피 레프트예요. 카피라이트 없어요. 근데 그러면 왜 레드햇의 서브스크립션이 필요한지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이미 기능이 검증된 굉장히 좋은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한 서베이에 의하면 75%의 응답자가 쿠버네티스를 적용하는데 가장 큰 배려가 되는 것이 인플리메이션도 복잡하고 운영도 복잡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 기능상의 장점은 차치하고라도 이거를 잘 쓰려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쿠버네티스를 처음 접했는데 제가 예전 2티어 개발을 하다가 3티어 개념 익혔을 때 상당 시간이 걸렸거든요. 도대체 중간단에서 I know everything 하는데 뭘 다 알겠다는 건지 굉장히 그 개념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쿠버네티스가 또 옛날 생각이 났던 게 그거였어요. 이 옛날에 내가 이 3티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새로운 걸 공부한 것처럼 쿠버네티스 또한 굉장히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레드햇의 기술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드햇의 쿠버네티스는 당연히 구글이 오픈소스를 프로젝트를 만든 거니까 구글의 컨트리뷰션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로 컨트리뷰션이 가장 많은 데가 레드햇이에요. 그만큼 쿠버네티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오픈소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지만 또 내가 굉장한 기술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 운영 측면에서 이 CLI로 다 커맨드로 일일이 쳐서 이거를 운영 관리를 할 것이냐. 일부 웹 콘솔을 제공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을 합니다. 근데 레드햇 오픈시프트에는 클라우드 폼즈라는 클라우드 운영 관리 플랫폼이 번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엔진 전체에 대한 비저빌리티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디플로이 전체 노드에 대한 정보, 가시성 확보하실 수 있고, 컨테이너가 어디에 디플로이 되어 있는지, 이거와 연결된 호스트가 무엇인지, 스토리지, 이거와 연결된 다른 컴포넌트, 이 모든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실 수 있는 운영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헬스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VM, 스토리지, 네트워크, 컨테이너 리소스, 현재 사용 현황, 그리고 사용했던 트렌드 모든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떤 퍼포먼스의 임계치를 설정을 해서 이거에 대한 얼럿 내지는 오토 스케일링이 될 수 있는 인프라 제공을 하고 있고, 컨피그레이션이 변경이 됐을 때 자동으로 디텍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무리 좋은 플랫폼이더라도 이거를 담보하지 못하면 디플로이 활용하기 어려운데 이런 측면에서의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커의 베이스 이미지가 굉장히 널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땡겨다가 자기가 원하는 레이어들을 하나 올려서 컨테이너화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신뢰하지 않는 레지스트리에서 베이스 이미지를 가져다가 만든 컨테이너,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또 표시를 해줘서 또 중앙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앞으로 얘기할 두 가지가 레드햇을 서브스크립션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픈소스는 IT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아주 바다예요.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오픈소스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기술력이 전지전능한 사람이 있어서 딱 알아보고 선택을 하고 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레드햇 오픈시프트에는 도커 컨테이너 엔진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드햇의 미들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이쪽 아래 하단 위에 녹색으로 표현된 거, 이거는 오픈소스이지만 레드햇이 기술 지원까지 합니다. 함께.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오픈시프트에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거를 확실히 검증을 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요. 그러면 이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선택지에서 상당히 줄일 수도 있고, 이거를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레드햇의 오픈시프트에 탑재된 그 도커 이미지들입니다. 다양한 랭귀지, 데이터베이스, 웹서비스, 미들웨어, 그 위에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까지 다 제공을 하고, 아까 그 개발자의 불만사항, 마이크로 서비스화가 되면 굳이 자바를 고집하지 않아도 돼요. 특성에 맞는 빅데이터를 하는데 자바 랭귀지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기술에 필요한 랭귀지, 플랫폼, DB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컨테이너로 다 올리면 다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레드햇의 기술 지원입니다. 오픈소스, 다 소스 공개되어 있고 기술 지원 충분히 자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픈소스 위에 만들어진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즉시 조처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픈소스 모듈 그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 지원을 받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책임을 져주는 게 레드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가장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무중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위해서 레드햇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부터 웹로직을 함께 했던 엔지니어가 대기업 IT 운영 팀장으로 갔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갔는데, 그 와스라는 게 뻔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기술인데 이게 계속 안정화가 되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듈을 새로 얻는데 예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굉장히 새로운 문제들,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오픈소스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개발자들이 너무나 많은 오픈소스가 많으니까 아무거나 가져다가 막 쓰고, 그러다 보니 생전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이거에 대한 대처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드햇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해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와스 미들웨어 하나 도입하는 것처럼 도입을 해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법론도 달라지죠. 디플로이먼트 방식도 달라지죠. 기업 내부의 문화도 바꿔야 되는 긴 여정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게 좀 막연하실 수도 있는데 작게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작게 시작을 할 때도 제대로 시작하기 위한 걸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레드햇의 컨설팅 프로그램이 잘 정제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컨테이너 플랫폼에 관심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현재의 문제점이 뭐고 어떤 거를 개선하고 싶고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레드햇 컨설팅과 함께 토론을 해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디스커버리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문지에도 제가 그 질문을 넣어놨습니다. 혹시 이 디스커버리 세션,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 컨테이너 플랫폼을 기업에 한번 적용을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레드햇과 함께 찾아뵙고 진행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